네, 돈 벌어볼 수 있는 현덕이 덕분의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참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오늘 루닛을 보면서 참 그런 걸 느꼈어요. 네. 저희가 예전에 3월 달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네. 충분히 주가가 올랐다라고 생각했던 종목인데 여기서 20%가 넘는 급등? 아, 이게 가능한 건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10만 원대에서도 목표가가 13만 원 어떤 증권사 보고서가 있었는데 네. 지금 거기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루닛이라는 게 왜 올라가냐? 결국 AI로 돈을 벌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일본에서 또 의료보험까지 된다라고 하면서 급등하고 있는 건데 이 AI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루닛이 불었다면 제가 루닛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다 바닥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우리처럼 지금 AI로 돈을 벌 수 있는 이미 그 계획을 내놓고 실행하고 있는 그 기업을 말씀드릴 거니까 잠시 한번 기대해 보시고 지금 시장도 어쨌든 지난주 미증시는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는 중국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다시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이 자동차 섹터가 또 주도하고 있고 반도체가 또 주도하고 있죠. 결국 시장은 올라갈 종목들만이 올라가고 있고요. 똑같은 업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핵심 종목만 올라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대해 보시고요. 결국은 종목 싸움이기 때문에 오늘도 종목으로 승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매경 아나운서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네. 선배 기가비스 사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랬더니 현덕이 덕분에서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그 종목이 좀 잘 가던데 라고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안 샀어요? 네. 네. 일단 제가 항상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내용을 좀 보시고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기가비스는 제가 이제 지금 결국 HBM 후공정이기 때문에 그 후공정 핵심이 바로 기판 검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2D를 검사하다가 3D를 검사하니까는 네. 당연히 비용도 증가하고 기술도 그만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건데 이 기가비스가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리딩을 해드렸었는데 상한가가 들어갔고요. 오늘은 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신규 상장주들은 중요 저항선 넘으면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이 후공정의 핵심인 기판의 어떤 이 회로를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진 산업을 좀 보게 되면은 제가 자동차 부품도 항상 지금 배터리야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까지 보셔라라고 했고 아진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와 미국 조지아 공장에 가는데 가장 큰 규모의 투자가 들어간다. 이미 500억 자금까지 확보를 했다 그랬죠. 오늘 가장 세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여지임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실천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큐레소 같은 경우도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데 바로 금요일도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급등이 나오면서 결국 전고점대를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큐레소 같은 경우도 제가 16,000원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오늘 훌쩍 넘어섰죠. 지금 종목들 보시면 시장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내용을 갖고 있는 기업들만이 급등하고 있는 건데 큐렉소도 제가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오늘도 시장이 절대 나쁘지 않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올라갈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 관심 있게 두 종목 오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요. 사실 루닛이 그렇잖아요. 네. 그냥 우리가 AI에만 집중하면서 AI 관련주들을 막 찾던 와중에 그쵸. AI랑 의료가 결합된 루닛이 이렇게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AI에만 치중되어 있지 말고 그걸 곁다리로 가져갈 수 있는 또 숨어있는 종목을 발굴해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AI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를 찾으면 될 것 같은데 네. 루닛이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도 지금 AI 한다고 하지만 주가가 못 가요. 맞아요. 이게 챗 GPT랑 싸워되다 보니까 안 되는 건데 루닛 같은 경우는 전혀 없던 영역을 AI로 개척하니까 올라가는 건데 오늘 지금 이제 말씀드릴 종목이 그런 건데요. 한번 좀 키워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있을지 KT가 AI로 1조 원을 벌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연결될 만한 회사가 있을지 궁금한데. 이게 1조 원이 네. 사실 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AI로 1조 원 벌겠다. 이게 이제 올해 매출이고 내년부터는 더 늘어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 AI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던 카카오 네이버보다도 KT가 훨씬 더 준비를 잘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AI로 1조 원 벌겠다라고 해서 5년간 7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내용 좀 보시게 되면은 이 KT가 AI 사업군에서 연매출 1조 원 달성 목표다. 대표적으로 이제 AI 컨택트 센터. 그러니까 KT가 어떤 걸 하는 거냐면은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AI 콜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콜센터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를 다 AI로 대체하는 건데 이걸 AI로 대체하려면은 많은 기업들도 엄청난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고 그 인프라에 솔루션까지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는 건데 이걸 KT가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8천억 이상의 누적 수주 지금 상반기 안 지났잖아요. 올해만 8천억 이상의 누적 수주가 좀 나온 상황이고 지금 AI 콜센터라든가 AI 로봇, AI 케어, 그다음에 AI 교육까지 이미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연간 매출입니다. 그 2025년까지 1조 원이 아니고요. 연간 1조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거고 지금 AI 사업 글로벌 진출도 구체화되고 있다. 싱가포르 1등 통신사 싱타라고요. 현지 물류센터하고 이미 운송 플랫폼 개발하고 있고 베트남 헬스케어 법인인 이 KT 헬스케어 비나 설립해가지고요. 이 AI 케어 서비스를 또 베트남에서 지금 상용화 예정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KT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AI 사업을 통해서 가고 있는 건데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 KT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계열사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이 AI 콜센터도 가장 연관이 깊은 그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AI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보다도 KT가 더 잘 준비하는 것 같다. 그쵸. 그럼 이 시장을 KT라는 대기업이 끌고 간다면 수혜가 떨어질 수 있는 콩고물이 떨어질 수 있는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 네. 제2의 루닛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KTCS를 갖고 오셨네요. 네. 앞에 딱 KT가 있으니까. 뭐 당연히 계열사고요. 네. 그러니까 AI 콜센터를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AI 콜센터라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AI를 하기 위해서 GPU 1만 개를 구매했는데 이 H100 기준으로 GPU가 5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 기업들은 5천억 투자하기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AI가 되는 건데 이 KTCS가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서 이 인프라를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이 서비스까지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미 상반기에만 4천억 정도의 수주가 나온 거고, 이 AI 믿음, 이제 KT가 준비하는 게 이제 믿음이라는 플랫폼인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 공개한다고 돼 있는 거고요.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가 8월 달에 한다고 하니까는 KT도 같이 맞춰서 할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인공지능 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전 가정을 아우르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해서 서비스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 그 오픈 AI 챗 GPT에 맞먹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서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웃소싱으로 AI 콜센터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게 지금 AI 센터라는 것이 사실 좀 말도 많았고 또 상당히 좀 힘든 좀 감정 노동에 속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AI가 대체하면서 지금 지금 어떤 금융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까지도 좀 다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이제 그 많은 그 법적이라든가 뭐 의료기관 일반 기업들까지도 좀 많은 그 어떤 콜이 들어오고 있어서 하반기까지도 큰 수주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루닛 같은 경우도 AI로 돈을 벌면서 큰 급등이 나왔던 건데 실제로 KT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AI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매출까지 찍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슈 때문에 한번 올라갔던 겁니다만은 지금은 충분히 조정을 받고 나서 지금은 이슈가 아니라 실제로 KT가 8천억의 수주를 따냈고 하반기까지 더 큰 기대가 되면서 실제로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저점에서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4,200원, 손절가는 3,45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이 앞에 KT가 붙은 다른 계열사들 종목도 쭉 올려주셨는데 네. 정답은 KTCS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4,200원, 손절가는 3,450원이고 궁금한 게 AI랑 접목이 돼도 루니처럼 뭔가 뉴스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네. 실적에 받쳐준다던가라는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회사도 그런가요? 지금 KTCS의 실적이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제가 적어왔었는데 영업이익이 233억 나오거든요. 233억. 그러니까 작년 기준 영업이익이 233억인데 시가총액이 1,500이에요. 그러면 퍼가 10도 안 되니까는 그것으로 또 지금 저평가가 돼 있는 거고. 네. 근데 KT가 이제 이 8천억 수주를 따냈지만은 이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곳이 KTCS란 말이에요. 이번 연도에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지만은 뭐 그 하반기에 나올 그 시점 본다 하더라도 실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니까는 네. 테마가 아니라 어떤 실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테마성보다는 실적으로 이제 보답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KTCS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언덕이 덕분에 종목은 무엇일지 이번에도 집중해 주세요.
HBM 작년보다 60% 증가라고 합니다. 이게 AI 칩에서만 꼭 쓰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HBM의 그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HBM이 지금 DRAM 대비해서 비중은 작다라고 해서 말이 많은 건데 실제로 이번 연도 하반기만 본다 하더라도 커지는 거고 네. 내년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HBM이 또 왜 커질 수밖에 없나 그거를 보면서 오늘의 종목을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반도체 업황이 부진 속에도 불구하고 이 HBM 그러니까 이 HBM을 만드는 그쪽에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올해 수요만 지금 3억 기가바이트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AI 서버 핵심 칩에 눈이 쏠리고 있다는 건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HBM 수요가 지금 30에서 40% 이상 확대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 MS, 구글, 아마존,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중국의 바이두, 그다음에 바이트댄스까지 이 AI 개발 서버에 지금 속도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GPU는 무조건 HBM에 들어가기 때문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올해만 HBM 용량이 작년 대비 60% 증가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30에서 40% 더 증가한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게 내년에 나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HBM은 삼성전자도 9월부터 대량 양산, 그다음에 지금 HBM 1등하고 있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또 2배를 증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HBM 시장이 커지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좀 간과해서 안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HBM 가격이 DDR5랑 비교해 봤을 때 DDR4보다 DDR5가 훨씬 비싸잖아요. 근데 그 DDR5의 5배 가격 형성하고 있는 게 HBM입니다. 그러니까 그 HBM 쪽으로 시장이 커지는데 가격이 5배가 더 많다는 얘기는 매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1분기까지도 삼성전자 적자를 예상하던 그런 증권사들이 지금은 2분기부터 삼성전자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고요. 매출 전망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HBM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살리고 있기 때문에 HBM 관련주를 하나 우리가 또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한 종목 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제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과연 어떤 종목이 이 HBM의 최대 수혜주 또 우리가 공략할 만한 종목이 될까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산 테스나요. 상대적으로 두산 테스나의 주가는 한미반도체랑 비한다면 많이 못 갔죠. 많이 못 갔고 지금 오늘 올라서고 있는 건데 네. 이게 그러니까 HBM 하면요 그냥 후공정 쪽의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후공정을 대표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못 올라오다가 오늘로서 이제 수급이 좀 트이면서 좀 올라서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래 테스나였는데 두산이 인수하면서 두산 테스나가 됐고요. 실제로 이제 작년도 매출이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메모리 같은 경우는 업황의 변동이 크다 보니까는 뭐 메모리 많은 기업들은 사실 작년도 안 좋았고 이번 연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다만 시스템 반도체로 가는 기업들은 이 메모리보다 업황이 더 좋기 때문에 전년 대비 매출에서 그러니까 전년 대비 매출이 지금 1분기가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어떤 그 테스트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테스트 기업들이 이 후공정의 또 핵심이기 때문에 이 HBM 어떤 물량이 증가한다 한다면은 후공정의 테스트 전문 업체들이 더 매출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 테스트 업체가 HBM, 이 3 들어갈수록 더 단가가 비싸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매출이 좀 좋아질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차량용 반도체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아마 이제 실제로 매출이 클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 뭐 흥정 기업들 중에도 신고가를 만든 기업들이 꽤 많이 있는데 지금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인제 바닥권에서 올라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못 올랐던 부분을 한 방에 올라서면서 그 물량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 부분에서 매물만 조금 더 끝난다면은 아마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48,0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8,3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다른 반도체주들이 움직일 때 못 가다가 갑작스럽게 장대양봉이 기록된 게 테크윙도 있었고요. 네. 오늘은 두산 테스나라서 오늘 VI가 발동된 이 종목을 공략해도 될까라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후공정 기업들이 몇 개만 올라갔던 건데 이게 이제 HBM이라는 게 어느 한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여기에 장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후공정이라는 게 이제 이 웨이퍼를 갖고 와서 패키징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그 HBM 같은 경우는 좀 싸야 되는 거고요. 검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몇 개 기업들이 이제 좀 못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HBM 시장은 이제 뭐 정확히 올라가는 게 맞기 때문에 네. 이런 싼 종목들을 매수해 준다면은 꽤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태계가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다 같이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두산테스나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그 외 시장 분석은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TF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는데 반도체 쪽에서만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도 올라갈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오늘도 반도체 쪽에서 또 딱 2개 말씀드릴 거니까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방송에서 반도체 위주로 또 시장 분석 도와드릴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현덕이 덕분에는 또 수익과 함께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